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7월 5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하루 영상을 쉬었고요. 오늘은 상승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오늘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은 2,6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상한가가 나왔고요.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한국 BNC 주가 급등,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 BNC는 대만 국립대병원에서 대만 식품의약국 FDA 여기에 신청한 코로나와 치료 후보 물질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안트로퀴노놀의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19 감염 환자 100명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긴급 승인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로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도 좋고 박스권을 뚫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차트적인 이 큰 그림에서는 약간 좀 높긴 하지만요. 이 구간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차트가 높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만한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이 종목도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460억 나왔고요.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 이 앞에 있던 윗꼬리 매물을 거의 소화하는 이 위치까지 상한가가 갔는데요. 시간 외에 지금 8%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상승한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에셋 투자 큐라티스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분 국내 생산 추진에 강세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여기 뉴스를 보면 한미약품하고 큐라티스 등이 이 백신 그 생산에 대해서 후보업체로 거론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큐라티스 이거 관련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큐라티스의 지분을 186만 주 8.58% 정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큐라티스의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오후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 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또 재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올 때는 이렇게 상승하기 전 구간까지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하는데요. 일단 내일 움직임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하락할 때 거래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종목은 두 종목 올려놨고요. 관심 종목, 눌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면 대체로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 SM도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스가 오늘 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꽤 큽니다. 이렇게 요 최근 상승폭을 보면 LH 저점 대비 고점이 238%, 꽤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면 이렇게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폭도 조정폭도 조금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재명 관련해서는 여당의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한 대선 후보죠. 대선 주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는 좀 어려운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관련된 재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 종목이 어디에서 반등할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떤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잘 진행을 한다면은 되돌림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 지금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이 종목은 또 윤석열 관련주이죠. 윤석열 관련주 최근에 그 처가 쪽, 장모 쪽 관련으로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지금 주가의 모습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윤석열 관련된 다른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조정받는 이유들은 최근 그 대선 출마한다는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재료 노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약간 줄어들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처가 관련한 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큰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거래 대금이 많이 강했던 종목이죠. 보통 3천억대, 3,300억, 뭐 5천억대, 요것도 5,800억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꽤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180억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러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상승폭 대비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쑥날쑥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렇게 보면은 좀 끼가 좋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돌발적인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만 잘 해주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대권 주자들의 메타버스 관련된 그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박스권, 장기적인 긴 기간 동안의 박스권을 뚫어내는 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직까지 높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높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 이후에 큰 상승을 아직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도 좀 유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하지만 어떤 한 명하고 연관이 된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연관을 지면서 대선 관련주로 엮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준다면은, 조정을 좀 여기서 준다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최근에 델타 변이 관련해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거래대금도 여기 고점에서 여기 상한가 다음 날에 9천억까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상한가 날, 다음 날, 상한가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던 이런 지점들이 어느 정도 그 지지라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또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조금은 더 이 지지라인
지지라인을 이탈한 후에 되돌림을 노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워낙에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반등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의 반등이 예상되어지는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쭉 상승할 때 흐름을 보면 음봉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음봉 하나 나오면 다음 날은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음봉을 줄 때, 그럴 때 진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절반 라인까지 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한 번에 이만큼 이렇게 강한 종목이 올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워낙 좋고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깊은 조정을 쉽게 줄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요. 조금 찝찝하게 이렇게 또 고점에서 쌍봉을 또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섹터가 전기차 섹터라서 그 부분은 꽤 괜찮은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감점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 때마다 거래대금이 좀 크게 나왔죠. 이 부분이 매집인지 또는 물량을 터는 것인지 지금 위치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게 상승한다면 매집이지만 이대로 하락한다면 이 부분은 세력의 물량 정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재형 관련해서는 영화금속이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상승하기 전의 부분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그 대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면은 순간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이재명 관련주인데 카스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한 종목으로 보이고 오리콤은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지만요, 조금은 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보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크게 올 때, 낮은 구간까지 올 때에만 진입을 하는 게 조금은 리스크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꽤 지금 한전산업이라던가 서전기전,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흐름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점하고는 매수 눌림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종목들이고요. 이렇게까지가 아무래도 좀 눌림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매 횟수가 많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요. 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도록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